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층간소음 스피커를 검색해봤습니다. 시끄러운 위층에 복수할 수 있다며 천장에 설치하는 스피커들이 나옵니다. 지난 2019년 충북 청주에선 위층을 향해 세탁기나 아기 울음소리를 틀어댄 주민이 즉결 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경범죄인 소란죄가 적용됐습니다. 2021년 경남 김해의 한 빌라 302호 주민도 위층 402호를 향해 보복소음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늦은 밤 무언가로 벽을 치거나 게임하며 고함을 지르는가 하면 낮에는 스피커로 잡음을 내거나 찬송가를 크게 틀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2달여간 86차례 반복된 소음에 대해 막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은 112 신고가 접수되거나 상황이 녹음 또는 녹화된 31차례 보복소음이 인정된다고 보고 302호 주민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도 대화를 거부했고 결국 많은 이웃들이 이사를 가야 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려고 소음을 반복했다면 스토킹이라는 겁니다.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음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302호 주민은 벽을 친 물건도 못 찾았고 집에는 스피커나 찬송가도 없었다며 옆집에서 낸 소음인데 억울해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아니라 저희 옆집이라는 증거 자료, 옆집 벽이 파손된 사진하고 동영상을 제가 법원에 제출했거든요. 대법원이 보복소음을 스토킹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전후 경위나 소음의 반복 여부를 스토킹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 마스크를 쓴 여성이 나타나 손에 든 휴지로 자전거 손잡이를 닦습니다. 한참을 자전거 앞에서 서성이던 여성은 뒤늦게 문 위에 달린 CCTV를 발견하고 놀라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집주인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놀랍게도 자전거 손잡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이 집 아래층에 사는 주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의 분비물을 자전거에 묻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여성은 현관문 앞에 있던 자전거 2대 가운데 아이의 자전거 손잡이에만 분비물을 묻혔습니다. 이웃 간에 이런 일을 벌인 이유는 바로 층간소음이었습니다. 아래 윗집이 1년 반 동안 갈등을 겪어왔는데 이 일이 일어나기 2주 전에는 위층 현관문 앞에 기름이 뿌려지는 일까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도 코로나에 지금 전혀 생각도 못했죠. 이게 뭐 하는 행동이지? 몇 번을 다시 돌려봤어요. 갑자기 좀 소름 끼치고 무섭긴 하더라고요. 취재진과 만난 아래층 주민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후회했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층간소음에 갈등을 겪고 이사까지 고민하던 중에 돌이 안 된 어린 자녀가 코로나로 아파하며 잠들어 있는데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홧김에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에게 특수상해 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감염병법을 위반했는지도 검토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지난달 1일 경기도의 한 신축 아파트에 홀로 입주한 A씨. 평일에는 출퇴근을 하면서 혼자 살고 있는데 입주한 지 2주쯤 된 지난달 14일 밤 누군가 현관문을 흔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래층에 사는 부부가 층간소음이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밖에서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쿵쿵거리지 마세요 라고 고함을 막 크게 질러요. 제가 했던 소리가 저 지금 여기 혼자 있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상대 쪽에서 쿵쿵거리지 말라고 온갖 고함을 지르면서 욕을 해요. 혹시나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현관문을 열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간 A씨. 아래층 부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욕설을 퍼붓다 돌아갔습니다. 이후 A씨는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 집에 들어서기 전 현관문 앞에 찍힌 누군가의 발자국을 확인했습니다. 아래층 사람들 소행이라고 직감한 A씨가 현관 출입 기록을 뒤져봤더니 아래층 여성의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럼 배를 누르면 요즘 인터컴은 다 저장이 돼요. 그 화면이. 그래서 그 인터컴 내에 있는 얼굴 사진 그리고 날짜가 이렇게 딱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A씨는 경찰에 신고하기보다 아래층에 피해를 주지 말자는 생각으로 실내에서도 슬리퍼를 신고 다니며 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둘이 있던 지난 7일 밤 갑자기 복도에 불이 켜지더니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층 여자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A씨와 당시 찾아왔던 어머니는 증거 확보를 위해 현관문 앞에 CCTV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실제로 집 앞에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온 힘을 실어서 발로 차잖아요. 그럼 막 집이 막 떠나갈 듯이 막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포스럽고. 그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12일에도 아래층 여성은 20차례에 걸쳐 A씨의 현관을 걷어차고 돌아갔습니다. 곧장 경찰에 신고한 A씨. 출동한 경찰에게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하던 여성은 CCTV 영상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인정을 하고 A씨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발길질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저희 집이 아니잖아. 아닐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 집이랑 확신이 있고요. 아래층 여성은 당시 경찰에게 이제 현관문을 발로 차지 않겠다고 했지만 A씨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아래층 여성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이웃집에 화학 물질을 퍼뜨린 중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학에서 화학 박사 과정을 받던 그는 주사기를 이용해 윗집 현관문에 마취제의 일종인 화학 물질을 주입했는데요. 피해자는 어느 날부턴가 집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냄새가 나는 데다 10개월 아기가 구토를 하기 시작해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렸고요. 최근 변기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한 아래층 이웃이 의심스러워 현관문에 CCTV를 설치하게 됐는데 범행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결국 문제의 중국인 유학생은 경찰에 체포됐고요. 피해자 가족은 한 달 넘게 화학물질을 흡입한 탓에 호흡곤란과 피부 자극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